근데 인류새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바로 부들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이제 인류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새가 뭔지는 아세요? 저희가 지질 연대를 나눌 때 그 새가 약간 작은 우리 알고 있는 게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라이아스기 뭐 이런 거 대학이 나왔잖아요. 그보다 훨씬 작은 달. 그런데 이름만 봐도 알겠죠. 인류가 뭔가 기여를 했어요. 지구의 지질 연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인류새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키디피아를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보라는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명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학생 수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끝까지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키피디아 남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참되어라 쓸모있어라 끝까지 이 교훈이 저 되게 신선했어요. 너무 실질적인 교훈이잖아요. 끝까지 쓸모있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저는 이런 교훈 없었는데 그래서 쓸모있고 참된 사람인 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모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다르게 되게 위대한 거거든요. 지구를 위해서 조금만 쓸모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인류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구에다 뭔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자연 발생적으로 암석도 분석하고 지질연대를 분석해서 그때 화석에는 공룡이 있었다. 그때는 어떤 기후가 있었다. 그럼 지금보다 CO2가 훨씬 높았던 것도 있어요. 그 초기의 상태가 지구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단계.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지질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그 인간이 사실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구가 한 46살 이러면은 거의 며칠 산에 이렇게 태어난 별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죠? 우주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먼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또 먼지로 만들어졌대요. 우주 먼지로.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수소랑 헬륨만 나오는데 저번에 그 궤도가 검사에 얘기하죠. 그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약간 무거운 원소라서 초신성이 폭발할 때 나오는 것이 먼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먼지예요. 근데 이런 먼지 같은 존재가 지구에 영향을 끼쳤다. 대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수로 승부한 거예요. 너무 많아 인구가.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게 됐어. 그래서 인류새는 지질학적으로 새롭게 지나친 지질 시대다.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인류새에 대해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인류새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암석, 지질연대를 측정할 때 암석, 화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인류새를 통칭하는 만약에 우리가 다 멸망했다. 역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계인이 지구를 분석한다. 그럼 이 세대는 뭘로 되어 있냐면 주동은 닭이에요. 왜냐하면 닭뼈만 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세요? 그게 인류새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생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암석은 플라스틱 어그로말이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뭉쳐가지고 햇빛 때문에 녹아가지고 암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개 다 우리가 만든 거다. 지구가 만든 게 아니다. 그 개념을 갖고 인류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해가지고 맞추면 상품 주시나요? 네. 자, 얘하고 플라스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코끼리가. 이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 아시죠? 이제 와서 그만하시고. 예. 맞습니다. 괜찮고 있으세요? 네. 예, 실제로 코끼리 상아로 처음에 당구공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구라는 건 지금 당구 아마 안 치시죠? 저희 때는 고등학생도 당구 많이 치고 이랬거든요. 300 만들려고 하고 대학교 되면 저희 여자들은 아직 남자들 정말 많이 쳤는데 요즘은 당구를 안 칠 것 같은데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족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당구공을 만들어서 당구를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당구공을 파는 사람이 당구공 제작업자가 좀 뭐 다른 물질 좀 찾아봐.
당구공을 좀 싸게 만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게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지금은 다 석유에서 만드는 거 아시죠? 석유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셀룰로즈라고 그 생물적인 물질에서 분리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코끼리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저희 마스코트인데 제가 맨날 데리고 다녀요. 기계연구원 마스코트인데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홍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스코트나 캐릭터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플라스틱 생각나죠. 저희는 인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저희 몸과 마음과 정신을 이만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는 진짜 플라스틱,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신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은 과학자 치고는 돈을 엄청 많이 버셨대요. 이 플라스틱 만들어서 파셔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베이클라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하면 너무 그냥 딱딱한데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카본하고 수소 정도는 알잖아요. 그걸로 합쳐져 있다는 건 아마 배웠으려나?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면서 그래도 여러분하고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거. 요즘 다 운동 많이 하잖아요. 배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지방을 보면 지방의 요 부분, 이거 플라스틱과 똑같이 생겼어요. 플라스틱도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 되어 있어요. 수소로. 근데 저희 몸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플라스틱의 원래 기원이 석유잖아요. 석유가 생물이었어요. 유기물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 멀리에서 초신성 폭발할 때 날아온 그 먼지들이에요. 얘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이고요. 그래서 요 카본과 수소로 되어 있는 이 물질을 사실 저희 그 기계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분해를 하는 거예요. 쪼개요. 열을 줘서. 근데 얘들이 이렇게 쪼개면 알잖아요. 뭘 잘 붙여놨는데 떨어지라고 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 연애를 해도, 그쵸? 헤어지라고 하면 잘 안 헤어지잖아요. 그럼 붙여놓으면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공정을 해야만 다시 원래대로 원하는 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 동영상을 좀 재생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남아공이에요. 플라스틱 가지고 거기는 홍수 나는 날 이렇게 떠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섬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쓰레기 섬감이 이렇게 돼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홍수 났을 때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트들, 남아공에 또 부자들 많아요. 백인들 아시죠? 그 유색인종하고 옛날에 차별해가지고 부자가 많아요. 그 요트들 사이로 쓰레기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의 문제를 발생을 시키지만 실제로 그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에선 이런 문제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분리수거 잘하니까. 근데 못한 나라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홍수 나면 뭔가 떠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은 우리 과학기술로 열심히 노력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해 드릴게요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될 것인가를 항상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성장을 매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안 하면 자영업자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이라는 게 항상 작년보다 성장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우주 같은 건데 우주도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제도 무한대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과학자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주시는 위대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되나? 그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도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위대한 사상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의 정의를 보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계속 생산을 늘리면 물건이 많아지고 계속 CO2가 많아지고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두 가지가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시죠? 이분 누군지도 맞출까요? 너무 많이 알아서 맞출 필요가 없죠. 이 잡스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 자본주의의 아버지죠. 물건
혹시 안 사지? 그러면 내가 너네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줄게. 그럼 너넨 사게 될 거야.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든 생산량을 늘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이분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아까 그분도 위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엄청난 자본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분은 지구를 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해양 폐기물을 줍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모집한 네덜란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보문고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은 1,000억을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태평양이거든요. 여기서 쓰레기 줍는 걸 하고 계세요. 자기네 나라 바다도 아닌데. 왜냐하면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있대요. 여기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라이브러리 오브 싱스.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은 책만 빌려요. 근데 무료로 물건을 빌려주는 아이디어를 낸 곳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물건을 빌려줌으로써 책도 같이 와서 보게 하고, 공짜로 빌려주니까 처음에 전기차도 빌려주려고 했었대요. 그거는 이제 되진 않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지구를 구하는 위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엄청나게 위대한 거 말고 조금 위대한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되게 웃기죠? 한 방향을 보고 할머니들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원시인들은 운동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대요. 아시죠?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걷고 그렇게 하면 그냥 운동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먹고 저장하기가 바빴어요. 근데 저희 DNA는 그때에 맞춰져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먹을 게 너무 풍부하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고 이렇게 한 방향을 보고 똑같은 자세로 재밌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DNA가 아직 진화를 못한 거죠. 이렇게 음식이 풍부한 세상에 진화를 못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운동을 시키거든요. 요즘은 나라에서 시켜줘요. 이거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다, 할머니들한테 다 추천하세요. 체력인증 100이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 이것처럼 풍요는 인간의 건강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구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냥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으로 지구를 살리면 될 거야, 이 정도 수준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을 넘어서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 존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도 지구를 위해 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위대해질 것인가. 아까 끝까지 쓸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